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FPGA라는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PGA는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의 약자입니다. 재프로그램이 가능한 독특한 목적의 칩을 말합니다. 이 한국말로는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조금 뒤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디지타임스에 재밌는 뉴스가 났는데요. 바로 5G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을 위한 고사양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칩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바로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대규모 5G 투자를 재개하면서 이 칩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분야 1위 기업인 자일링스의 칩 선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칩에 대한 이해를 하면 그 CPU, GPU, NPU 등 프로세서뿐만 아니라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이해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자일링스는 삼성전자 M&A가 나올 때마다 물밑에서 언급되는 기업입니다. 이 삼성전자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항시 안테나를 열어두고 관심 있게 지켜볼 기업이 바로 비메모리 강자 자일링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그 프로그래머블 반도체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는 쉽게 말해서 반도체 칩을 산 고객이 각자 용도에 맞게 유연하게 회로를 바꿀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칩은 AI 구현에 적합합니다.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으로 AI를 구현하면서 각종 IT 기기가 분석해야 할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종류와 형태가 수시로 변하면서 이 기기의 내 역할을 하는 반도체가 필요해졌는데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칩이 제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AI 알고리즘이 3개월마다 바뀌어가는 시대에 이미 완성된 칩보다 유연성이 강점인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간 그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는 중앙 처리 장치 CPU 또 그래픽 처리 장치 GPU와 주문형 반도체 ASIC라고 하죠. 이 주문형 반도체 사이에 낀 존재였습니다. 이 CPU, GPU 대비 확산성은 낮고 주문형 반도체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으로 설계하지는 못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는 일반적인 비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현장에서 프로그래밍과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CPU와 병렬로 작동해서 추가적인 컴퓨팅 파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오류가 발생했을 시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이 즉시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의 가장 큰 장점을 쉽게 얘기하면 기존 AI 연산에 사용했던 CPU와 그래픽 장치 GPU보다 쉬운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령 한 번에 많은 것을 실어 나르는 8톤 트럭이 CPU와 같다면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는 기동력을 무기로 빠르게 움직이는 1톤 트럭 8대 역할을 합니다. 이 빠른 정보 처리로 대기 전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가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미리 설계한 대로 기능하는 주문형 반도체보다 개발 비용이 적게 들고 상황에 따라 프로그래밍에 대처하기 쉽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통신 등 이런 지금 급격히 뜨고 있는 산업군에서 특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점 때문에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1위 자일링스는 데이터 센터 CPU 시장을 독점한 인텔 그리고 GPU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엔비디아 외 분야에서 새로운 정보 처리 영역을 개척한 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자일링스는 1984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됐는데요. 특히 직접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와의 협력 관계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올 2월이었죠. 올 2월에는 세계 최초 5G 뉴 라디오 상용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었습니다. 이 5G 뉴 라디오란 5G에 새로 도입된 무선 연결 기술을 말합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자일링스와 5G 상용화에 필수적인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었습니다. 이 SSD에서도 시너지가 큰데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는 자일링스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기반 SSD 솔루션 스마트 SSD를 공개했었습니다. 이 스마트 SSD는 삼성전자의 V랜드 SSD 컨트롤러와 자일링스의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로 구성되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중앙 처리 장치 부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 스마트 SSD를 탑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CPU를 추가하는 것보다 비용도 적게 들어서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자일링스와 삼성전자의 협력 관계는 최근에 더욱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 자일링스가 업계 최초로 공개한 적응형 컴퓨팅 가속화 플랫폼 ACAP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고대역 메모리 HBM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이링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AI 시장이 커질수록 삼성과의 협력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점도 있지만 이 자이링스가 삼성전자의 M&A 목록에 항상 링크되고 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은 105조에 이르는데요. 지난 1969년 이후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좋은 매물을 항시 살피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자이링스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항시 삼성과 링크되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이 자이링스가 정말 좋은 알짜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이 삼성 입장에서는 비메모리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세계 2위 수준의 파운드리 기술력에 설계 역량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큽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자이링스를 빼면 현재 차량 반도체 시장 1위 업체인 네덜란드의 NXP, 그리고 전력 반도체 분야 1위인 독일의 인피니온 정도가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 중에서 인수 대상으로 거론될 만한 업체인데요. 지금 자이링스의 시가총액은 30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이 인수하기 위해 가장 군침을 흘리면서 보고 있을 기업이 바로 자이링스일 것으로 보는데요. 여담으로 자이링스에 이어서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분야 2위 업체가 알테라라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지난 2015년 인텔이 무려 160억 달러, 하나로야 19조 3천억 원에 인수했었습니다. 이 자이링스는 데이터 센터에서의 엔비디아의 지위를 끌어내리고 그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곳입니다.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가 GPU 대비 상대적인 저전력이고 향후 어디로 발전할지 모르는 AI 프로그래밍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프로그래머블 반도체의 향후 영향력, 그리고 이 분야 1위 기업 자이링스가 삼성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는 반도체 시장의 패권 향방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